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닷새째 하루에 2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누적 확진자는 283명으로 늘었습니다. 김항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학원 출입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이곳 학원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휴원에 들어간 겁니다. 접촉자로 분류된 제주시 내 4개 중학교 학생 16명이 자가 격리됐고 해당 학교 가운데 기말고사가 예정돼 있던 오연중과 제일중, 탐라중학교 등 3곳은 등교 중지 조치로 시험이 연기됐습니다. 바로 위라고 한다죠. 동선만 안 겹치는 화장실이랑 이런 건 학생들하고는 다 따로 쓰니까 저희가.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11명. 이 가운데 7080 라이브 카페 관련 확진자는 2명으로 라이브 카페 관련 확진자는 모두 33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가 가장 의심이 되는 거고 또 그 건물 내에서의 주 어떤 활동이 이제 연주와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마스크가 자연스럽게 착용을 안 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다행히 제주시 에어릅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와 가족 등 142명에 대한 전수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또 제주 동문시장 상인과 주민 등을 상대로 실시한 긴급 진단검사에서도 13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국제교류재단 전수검사에서는 확진자 1명이 추가돼 소규모 집단 감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진단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 역량 강화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집단 감염에 이달 제주 지역에서 진행된 진단검사는 지난달보다 2.5배 늘어난 15,000여 건. 제주도는 9,000명을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확보하고 내일부터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 감염자를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2곳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사우나를 고리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확진자가 이용한 사우나 4곳이 공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제주시 연동 신동아 사우나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을 확인하고 오후 3시 반부터 2시간 사이 이곳 여탕 이용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1시부터 4시, 17일에는 오후 4시부터 7시 사이 제주시 용담 3동 용두암 해수랜드 남탕과 18일 오전 9시부터 10시 반, 제주시 연동 산무 한방탕 여탕,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제주시 삼도 1동 아스타호텔 사우나 남탕 방문자에게 진단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다가오는 성탄절과 새해 연휴 기간 감염고리 차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5명 이상 사적 모임과 숙박시설 예약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등 초강수 방역을 내놓으면서 제주도도 관광지와 골프장 이용 제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눈으로 뒤덮인 한라산 어리목 광장. 아이들은 눈썰매를 즐기고 설경을 감상하려는 등반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에도 하루 평균 3,200여 명이 한라산 겨울 산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못 가니까 제주도로 오게 됐고 제주도에서 한라산 설경을 보러 가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막상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끼고 등반해서 나름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강화 대책에 따라 한라산 등반과 주변 이용시설이 앞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시행하는 특별 방역 강화 조치로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국립공원과 해넘이, 해맞이 등 주요 관광명소가 폐쇄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제주에서도 식당에서 5명 이상 예약과 모임이 금지되고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만 예약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대형마트에서도 발열 체크가 의무화되고 시식은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방역 강화 대책에 따라 성산일출봉 등 해돋이 명소를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골프장 운영 중단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해 오늘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관광 수요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 동향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이 구성되게 되고 그 집단 안에서 또 다른 또 감염원이 또 발생되게 되고. 한편 원희룡 지사는 정부 조치에 따라 도내 숙박업소와 골프장 등이 예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 부담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 요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혹시 모를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해 명부를 작성하거나 스마트폰 QR코드로 출입자 정보를 일정 기간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를 가동했는데 아직 설치업소는 3%에 그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 시내 한 카페. 계산대 옆에 업체명이 담긴 QR코드판이 눈에 띕니다. 방문객이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제주 안심코드 어플리케이션을 켜 QR코드를 갖다 대면 업체 방문 시각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제주도 역학조사 시스템에 송출됩니다. 방문객은 업체를 방문할 때마다 손으로 명부를 작성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덜고 업체는 QR코드 리더기 장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기명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고 관리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QR코드 리더기 구입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관리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 방역당국도 조사업소마다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따로 받지 않아도 돼 역학조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주 안심코드에 등록된 업체는 600곳. 등록하겠다고 신청한 업소를 더해도 도내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제주도는 앱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면서 업체 모집과 가동이 늦어졌다며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음식점이랑 소규모 카페, 사우나 같은 이런 소규모 시설이 저희가 주요 목표로 잡고 있고요. 현재는 학회나 이런 모임이 이런 게 금지되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런 소규모 회의에도 적용을 확대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진단검사가 폭증하고 그에 따른 역학조사도 과부하가 걸린 가운데 새로 가동된 제주 안심코드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도민과 업체들의 이용 참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복지 서비스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자 어르신들은 간편식이나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쓸쓸한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이다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로 식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양손에 검은 봉지를 받아듭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봉지에 든 건 전복죽과 즉석밥 등 일주일치 대체식. 이전 같았으면 이곳에서 식사를 했겠지만 올해 초부터는 집에서 조리해 먹을 음식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만 고생하면 되잖아. 한껏 이러고 나 한 번만. 사람들하고 안 부닥치고 이제 늦게 먹고 와서 이것도 사가고. 거동이 불편해 밖으로 나오기 어려운 어르신 집으로는 음식이 배달됩니다. 저예요, 아버님. 도시락 가봐, 도시락. 안녕하세요. 준비한 음식을 주고받는 동안 짧게나마 안부도 나눕니다. 가끔 한 끼도 시키고 그러세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노인들이 왜 병자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더 좋고 저는 아프니까 밥을 제때 못 먹으니까.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한 2월부터 급식소 내 식당 운영을 중단했고 대신 간편식을 나눠주거나 집으로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간편식을 주고 있지만 상하지 않는 식단 위주로 짜다 보니 영양 측면에선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여럿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동안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던 기능도 지금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고령층이다 보니까 어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끝나기 전까지는 현장 급식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무료 식사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은 광주에만 4,700여 명. 코로나19가 취약계층의 연말마저도 더욱 쓸쓸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이 빠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8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조만간 연구 용역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할 법안심사 소위는 여야의 대치로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를 접수합니다. 개정된 4.3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증인의 범위를 확대해 희생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당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도 추가 신고 내용의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4.3 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 14,533명과 유족 84,452명을 인정했습니다. 오늘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어제보다 약 2, 3도가량 올라서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출근길 아침 공기는 차가운 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고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성탄절 전날인 내일은 아침에 비가 그친 뒤에 북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성탄절 당일에는 바람까지 강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와 서부는 밤사이 맑은 하늘이 이어진 가운데 복사 냉각에 의해서 어제보다 약 3도 정도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5도를 보이고 있고요. 남부는 6도, 동부는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5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부터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맑은 가운데 내륙 곳곳에는 시야가 탁한 곳이 있습니다. 현재 김포와 인천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광주공항에도 안개가 끼면서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편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성탄절에 다시 추워지겠고요. 당분간 기온 변화가 있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여론조사 진행을 위한 실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어제 최종 활동 보고서를 채택해 활동을 마무리하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참여하는 제2공항 여론조사 관리위원회가 실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 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4일까지 조사 기관을 선정해 1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14일에 국토교통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성산읍 주민 별도 조사와 관련해 14개 리별 할당 비율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다음 주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 오등봉과 중부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민간공원 특례개발 사업 시행자인 오등봉 아트파크 주식회사 그리고 제주 중부공원 개발 주식회사와 협약을 맺고 내년 7월 일몰제 도래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와 환경, 재해, 교통영향 평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공원 특례개발은 일몰제를 적용받는 부지에 민간 자금을 투입해 30%는 공동주택시설로 나머지 70%에는 공원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립유치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비 추경예산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내년 유치원 취원 대상 아동 중 공립유치원이 수용하지 못하는 인원이 5,400명에 이른다며 폐원 예정인 사립유치원을 인수해 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주용 부교육감은 그동안 정책 순위에서 밀렸다며 고민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3차 추경 예산에 오른 명시 2월 사업 가운데 26%가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2020년 제주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가 올해 3차 추경에 반영한 명시 2월 사업은 315건에 예산은 2,83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사업 건수는 20건 줄었지만 사업비는 403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6.7%인 84건은 예산 집행률이 0%로 나타나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연내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내놓고도 국회 법사위에선 심의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안 처리를 수차례 약속한 민주당이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자왈 사람들 등 환경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시 구자읍 덕천리의 국가위성통합센터 예정 부지인 도유지에서 세계적 희귀종인 제주 고사리삼 자생지가 다수 발견됐다며 도유지 매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해당 부지가 동백동산을 포함한 선을 고자왈과 이어진 고자왈인데도 제주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개발에 내놓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